이번 시간에는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정적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는데, 그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 6가지 중에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들어있죠.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예요.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클래스의 특성인 속성과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고, 그리고 속성과 오퍼레이션에 대한 제약 조건, 그리고 클래스하고 클래스 사이에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한 거, 그걸 보고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있죠. 그 요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 다이어그램, 그걸 보고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,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문서화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.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, 코딩할 때 필요한 그때 개체의 속성, 그리고 함수 같은 것들의 이제 정보,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 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요. 그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고, 관계가 있고,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요. 자,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.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요. 클래스라는 게 있고, 제약 조건이 있고, 이제 관계가 있고,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클래스라는 거는 각각의 이제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, 그리고 오퍼레이션, 얘네들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. 얘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맨 위에다가 이제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적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표기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잠깐 보자고요. 자, 클래스를 일반적으로 세 개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?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맨 위에다가 이제 클래스명을 써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속성들을 써주고, 그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오퍼레이션들을 쭉쭉쭉 나열해 주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성이라는 거는 클래스의 이제 상태가 됐든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속성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요. 동작으로 함수라고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함수다, 메소드다,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. 그런 것들을 적는 것이 우리 오퍼레이션이요.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클래스의 이름이다, 속성이다, 오퍼레이션이다,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요. 제약 조건은 속성에 입력될 그 값에 대한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수행 전후에 지정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적어주는 것이 우리 제약 조건이요. 제약 조건에는 뭘 적는다? 제약 조건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적는 곳이다. 그 다음에 이제 관계요. 관계는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.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는 그 관계에는 연관관계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집합관계라는 게 있고, 포함관계가 있고, 일반화 관계가 있고, 의존관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관계로 이제 나타냅니다.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이제 문제로 나온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이제 개념을 이제 묻는 문제,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공부하지 말고요.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개념,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. 각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